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절차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경매 절차 들어가는데, 이제 경매 절차입니다. 자, 이 절차 그러니까 흐름 알아야 되겠죠? 네, 흐름.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날짜를 적어줄게요. 날짜를 외우란 뜻은 아니에요. 자, 이 경매 신청은 채권자들이 하겠죠? 어디다 합니까? 법원에다 합니다. 자, 1월 1일 날 경매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경매 신청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자, 거기다 딱 하나만 적을래요? 자,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으세요. 자, 경매 신청란에다가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적었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신청 들어가면 두 번째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압류가 되거든요. 자, 1월 3일 날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 하거나 송달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뭐가 될 때? 등기가 될 때 압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 가정을 하면 이 건물이 압류가 된 거예요. 압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칸 밑쪽 보세요. 자,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래요?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해서, 종기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1월 5일 날 공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당 요구 종기를 잡아서 미리 공고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로 잡아놨느냐? 2월 5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노란 분필은 예정된 날짜. 자, 이 하얀 날짜, 분필로 쓴 날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날짜. 그럼 미리 잡아서 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래야지 돈 받아갈 사람은 2월 5일까지 배당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리 공고를 합니다. 근데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에서 잡을 때 첫 매각일 이전으로 잡게 돼 있어요. 자, 뭔 소리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이거 적으세요.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게 됐어요. 자, 첫 매각일 이전입니다. 이후 아니에요. 자, 첫 매각일 이전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자, 배당 요구 종기를 잡을 때 첫 매각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아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5일 날 공고를 했는데 2월 5일로 잡았다고 미리 공고를 해 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은 매각 준비로 들어가죠? 매각 준비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현황 조사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황 조사는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 집행관. 법원에 가면 집행관들이 있거든요. 이 물건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하다 보면 임차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임차권은 보통 등기 안 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2월 5일까지 돈 받아갈 거 있으면 배당 요구하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아까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경매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관여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소하고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무소란 것은 관공서를 말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세무서 생각하면 돼요. 세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경매 넘어갈 정도면 세금도 많이 밀렸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밀렸죠. 이 세금이 배당 순위에서 엄청 빠르거든요. 배당 순위에서 세금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 채권 신고하라고
독촉을 해요. 법원에서 알려줘요. 2월 5일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뭐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분들에게도 돈 받아갈 거 있으면 2월 5일까지 배당 요구하라고 알려준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평가를 해요. 이 부동산을 평가를 해서 이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에 평가해놨다. 누구를 시켜서 평가를 하겠어요? 감정평가사,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인하고 아까 친족은 경매에 관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자기들이 평가해놓고 자기들이 참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해요. 1억 밑으로 안 판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있어요. 이것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매각기를 일주일 전에 비치가 됩니다. 미리 안 나와요. 미리 안 나와요. 딱 일주일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 말소 기준 권리가 적혀 있어요. 이런 데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이것은 법원에서 조사한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니까 경매 참가할 사람들은 이걸 열람을 해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매각기를 며칠 전까지 비치된다 그러세요. 거기에 몇 줄 그어놓으세요. 미리 안 나와요. 감정평가서 같은 건 미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딱 일주일 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준비 끝났어요. 물건 팔 준비 끝났어요. 자, 이거 끝나면 이제 뭘 하느냐. 법원에서 매각 기일을 지정을 해요. 매각 기일을 지정하고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10일 날 공고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각 기일은 언제로 잡아놨느냐? 2월 8일로 잡아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월 며칠? 2월 8일. 이건 2월 15일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경매 날짜거든요. 그럼 경매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서 공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죠? 물건 사러 2월 8일로 법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고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됐죠? 예, 그럼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1월 10일에서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매각 기일이 돌아와 안 돌아와? 매각 기일이 돌아오잖아요. 매각 기일은 언제라 그랬어요? 2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월 8일이 오려면 뭐가 지나가야 돼? 2월 5일이 지나가야 돼. 2월 5일이 뭐한 날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배당 요구 종기일을 법원에서 잡을 때 첫 매각기일 이후로 잡는다, 이전으로 잡는다. 그래서 2월 5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월 4일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이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잡았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근데 지금은 종기일이 경매 날짜보다 빨라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이 없어지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경매 참가한 사람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가 안 한가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왜? 종기일이 빠르니까. 근데 종기일이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때까지 했는데 법이 민사집행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종기일은 반드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법원에서 잡아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사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가 되니까 안 살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오거든요.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오는데 이거 언제라고 해서 2월 15일이라고 여기 잡아놨죠? 그럼 이제 그건 좀 이따 보기를 하고, 이제 시험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경매 날짜잖아요, 이 날이. 여기서 시험이 가장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매각 실시, 여러분 교재 가로 안에 매각 기일이 있어 없어요? 그 밑에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 없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경매 절차 중에서도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경매한 날 매각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호가 경매가 있고 또
기일 입찰 제도가 있고 또 기간 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요? 세 가지. 그러면 셋 중 하나. 아무거나. 자, 법원에서 호가 경매할 것인지 기일 입찰할 것인지 기간 입찰해서 미리 공고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참가하면 돼요. 이건 구두로 한 거예요. 구두로. 그래서 이건 담합이 일어나니까 거의 요즘 만화가 있고 대부분 이거예요.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 우리가 얼마 사겠다 써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일정 기간을 정해줘서 아무 때나 입찰하라. 그리고 날짜 정해서 개찰을 해서 이루어진 거의 기간 입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셋 중 하나 방법으로 경매가 이루어져요. 자, 문제 어렵게 안 나와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거 간단하게 나와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입찰 진행으로 들어갑니다. 진행, 경매 참가할 때 그냥 갑니까?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돼요.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은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를 입장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저 매각 가격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써낸 가격이요? 아니죠. 저기죠. 그러면 전부 다 얼마씩? 아까 1억에 평가해 놨잖아요. 최저 매각 1,000만 원씩. 그러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걸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이게 뭐 여기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가 뭐 수표로 보통 바꿔 넣죠. 그리고 이제 입찰표 작성을 해요. 그리고 큰 대봉투 노란 봉투에 담아 가지고 함에다가 투입하면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이 입찰 종결. 이제 종결을 해서 마감하고 개찰을 합니다. 개찰을 했다는 건 입찰 봉투. 자, 이거 함 열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날 다시 한번 해봐.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래서 1, 기일 무슨 매각? 2 매각이란 말 써요. 하루.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돼요. 나머지는 보증금 돌려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 써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얼마 써냈어요? 5천. 그럼 B는 얼마 써냈어요? 1억 4,500을 써냈어요. 500만 원. 그러면 C는 1억 4,200만 원을 써냈어요. D는 얼마 써냈더랬어요? 1억 3천을 써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요? A잖아, A. 1억 5천 써냈죠? 최고가. 그러면 차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B, C, D. B, C, D 다 됩니까? B, C만 됩니까? B만 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단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내야 되죠? 그러면 셋 다 1억 이상 써냈죠? 이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뭘 뺀? 보증금. 그럼 아까 1억이 최저 매각이니까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을 넘게 써낸 사람만 가능해요. 자격은. 그러면 여기서 B, C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D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B, C가 차순위 안 하고 D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이런 현상을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선 탈락. 아주 좋았어요. 예선 탈락. 그러니까 B, C가 안 하고 D가 차순위 하고 싶어도 못해. 자격이 안 돼. 이거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을 넘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B, C가 차순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B가 차순위 신고하고 C가 안 하면 누가 돼? B. 그러면 B가 안 하고 C가 하면? 그럼 둘 다 차순위 신고한다고 나타나면? 금액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액까지 같으면 추첨 들어가요. 금액까지 같으면 뭐다? 추첨. 그럼 여기서 C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B가 차순위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증금 얼마씩 아까 냈어요? 그러면 이걸 가져오고 집에 가야 되겠죠? 집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소주. 여기는. 여기. 어? 네, 그게 아니고 가르쳐 줄게요. 이 고구마 삶아 먹는 거예요. 고구마. 기억나요? 이것이 이제 올해 41번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41번 문제. 정답은 고구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봐보세요. 이쪽으로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의 신고인이 된 거고, 두 번이나 했는데도 1억에 사겠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새 매각이라 한다, 재 매각이라 한다. 재? 강력 주장하십니까? 새 아니고? 누가 틀렸다 그랬네. 새 매각이 봐. 같은, 뭐, 여기는. 새? 예, 좋아. 갑자기 사기가 틀어졌어요? 새 매각, 새 매각. 그러면, 이거 새 매각이라네. 그러면 이 새 매각길에 아까 1억에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그러면 또 1억부터 최저 매각 가격에 들어가면 팔리겠어, 안 팔려요? 그러면 다운시켜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저감한다. 그 비율을 저감률이라래. 그러면 경매는 보통 20%잖아요. 그러면 이 새 매각길은 8천부터 시작을 해요. 최저 매각이 얼마? 8천. 한 번 더 유찰되면 6,400이야. 8천에 대한 20%.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것이 이거 몇 번 유찰이 돼야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만 유찰되면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안 떨어져? 떨어져. 이게 이제 그 싸게 산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뭔 소리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경매 날짜잖아요. 절차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 자, 그럼 밑줄 볼게요.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자, 입찰 진행은 자, 보증금은 얼마를 내라 그랬어요? 무엇을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 나와 있습니까? 자, 종결 마감하고 개찰하는데 기일 입찰 호가 경매 미주고서 이것은 즉시 2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차순위 결정, 나머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죠? 보증금 반환, 아까 칠판에서 CD죠? 고구마. 자, 그러면 새 매각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허가를 매수 가격 신고 없다. 매각기는 최저 매각 상당히 저감하였던 거라며. 저감하다. 저감률이 보통 얼마? 20%. 그래서 새 매각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밑줄 긋었어요. 그러면 다시 칠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매각 결정 기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이거? 이날. 이날 뭐 하는 날이냐고?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그러면 허가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가하면 불허가 나겠죠. 또 우리가 농지가 경매에 들어간다면 이날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출하면 허가를 내줄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예요. 불허가 사유를 예를 들어봤어요. 예입니다.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가하거나 뭐 농지증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난다고.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요. 이걸 새매각, 재매각. 하루 종일 재매각? 여기는 하루 종일 틀어졌네. 새매각? 확실해요? 예, 왜? 샤로 다시 하니까 새매각? 샤로 다시 하니까 이것도 새매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매각은 저감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생각을 해봐요. 비싸서 안 팔렸어요? 허가가 안 돼서? 그러면 다시 1억에 팔아도 팔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같은 세매각인데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매각 허브 결정에 불만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원에 딱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채무자, 소유자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럼 항고를 할 때는 그냥 합니까?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돼.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최저 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매각 대금의 10%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을 하게 돼 있어요. 뭔 사이죠? 공탁이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뒀어요? 이유 없이 항고했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이유 없이 항고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유 없이 왜 항고했냐 기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안 돌려줘요. 몰수시켜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꼭 이 필요한 사람만 항고하라. 그러나 하면 경매가 진행이 안 돼. 또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항고를 해버리면 경매가 진행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 공탁제도를 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례로 대통령 선거 나갈 때도 얼마 공탁해야 되나 돼? 해야 돼요. 뭐 5억인가 돼요. 그리고 일정 득표수 못 얻으면 다 몰수시켜버려요. 몇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 득표를, 몇 퍼센트 득표를 얻어야지 돌려줘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대통령 나오고 여기도 대통령 다 대통령 나오고 전국적으로 한 1000만 명 나와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겠냐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항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공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볼게요. 자, 매각 결정기일, 자, 일주일 이내로 정한다. 이것도 밑줄 보세요. 매각기일로부터 몇 주일 이내. 그리고 이제 허브 결정 선고 제목만 밑줄 보시고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선고하는 날이 결정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항고 있죠? 이것도 허브 선고일로부터 몇 주일 이내 항고를 제기하라. 이것도 일주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 항고 보증금은 자 후단에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자 매각 대금 동그라미. 매각 대금의 10%. 최저 매각가격이 아니에요. 현금 유가증을 공탁. 자 농지가 경매 들어가면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라 그랬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래야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무슨 기일을 했어요? 세매각. 세매각기일. 거기다 저감률 X라고 적었어요. 이건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 저감률이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칠판을 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놓고. 그럼 이제 이 삐진 건 끝내고, A가 허가를 받았어요. A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뭐라 하냐?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라 그래요. 뭘 납부하라 그래요? 그럼 아까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납부했죠? 그럼 아까 1억 5천이 최고가였죠? 그럼 얼마 남았어? 1억 4천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뭔 시불? 경매는 일시불이야. 뭔 시불? 일시불. 깜짝 놀랐어. 좋았어요. 일시불로 납부해야 돼. 좋죠? 자,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는데 경매는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기한을 정해줘. 기한. 언제부터 3월 10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줍니다. 이걸 기한 종료일이라 그래요. 기한 종료. 자, 그러면 이양 납부할 거 A가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했죠? 대금을 3월 5일 날 납부를 해버렸어요. 가정을 해볼게요. 기한 종료일이 3월 10일까지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되는데 3월 5일 날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요? 3월 5일 대금을 완납한 날. 경매는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려요. 그러면
아까 차순위는 보증금 돌려줬어요? 안 돌렸어요? 그럼 이제 A가 돈 납부했으면 차순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얼마 납부했어요? 1,0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1,000만 원 갖고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아니, 감자. 자, 이것은 42번 문제. 감자. 고구마하고 감자 헷갈리면 안 돼. 아까 CD는 고구마. 이거 B였잖아, B. 차순위 B. 감자. 자, 올해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또 봐보세요. 거꾸로. A가 이날까지 돈을 납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그래? 왜 납부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 그게 아니라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순위가 있다 승계받아. 그래서 차순위 신고한 거야. 이걸 대비해서 차순위가 승계를 받아요. 지위를 승계받는다고. 그러면 차순위에게도 이제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허가 받으면 이 사람에게도 대금 납부하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자,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밑으로 내려간 것은 A가 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해 본 거고, 옆으로 삐져나간 것은 A가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또 하나는 차순위가 승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도 대금을 못 내버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또 날짜 정해서 팔아야 되겠죠? 이걸 무슨 매가? 재매가? 확실해? 하루 종일 재매가 가더니 하나는 맞았어. 자, 그래서 재매각이라 그래요. 무슨 매가? 재매각. 그러면 여기는 저감률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재매각 기일에서 전 매수인 경매 참가한다 못한다? A를 말해요. 재매각 기일에서 전 매수인 경매 참가하지 못하죠. 생각을 해봐. 이 사람 돈 못 내고 지금 재매각 기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참가해서 또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안 돌려줘 이거. 보증금도 나중에 배당금에 다 넣어버려요. 뭔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A가 여기서 돈을 가져왔어요.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대금, 그동안의 지연 이자, 절차 비용을 싹 가져와. 그러면 재매각 절차 취소시킵니다. 며칠 전까지 가져오면? 3일 전까지 오면 재매각 절차 취소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이 삐진 거 내두고 이제 얘가 돈 납부해서 그러면 돈 납부했으니까 배당 들어가요. 배당 순위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배당 들어갑니다. 그 소멸되는 권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에서 소멸되는 권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 배당해줘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날 소유권 취득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촉탁을 해줘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까지 됐는데 저 갑이 물건을 안 비워줘 건물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의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럼 집달관이 쫓아내주겠죠? 자, 그럼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서 제출을 해야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오른쪽 114페이지 첫째 줄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있어 없어요?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 동그라미. 기일 X입니다. 기일을 정하여 이거 틀려버려요. 기한입니다. 한 글자 차이에요. 잘 안 보여. 한 글자 차이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대금 납부 효과. 대금을 다 낸 때 몇 줄 보세요. 대금을 완납한 날 취득한다. 됐어요? 그러면 차순위 B에게는 즉시 뭘 한다? 보증금 반환. 그게 뭐요? 고구마요 감자요?
감자. 감자라고 적어놔요. 왜 안 적어? 부끄러워서. 자, 그 다음에 대금 미납부 효과 나와 있어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납부가 없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을 때 이런 이때도 있고, 또 차순위가 승계 받았는데 이 사람도 대금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무슨 매각? 재매각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저감률 X라고 적으세요. 재매각도 저감률 없어요. 근데 단서 뭐라 그랬어요? 매수인이 대금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매수는 재매각 며칠 전까지? 3일 전 동그라미 대금 동그라미. 대금 동그라미. 그 밑에 중간에 지연이자 나옵니다. 지연이자 절차비용 동그라미. 이제 대금하고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가져오면 재매각 절차를 뭐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당 순위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촉탁기한 이전 등기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서류 제출하면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촉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슨 명령? 인도 명령. 첫째 줄,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 지문. 등기한 날이 아니에요.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채무자 동그라미, 소유자 동그라미, 점유자 동그라미. 이분들이 쫓겨날 사람. 이 점유자는 임차인 생각하면 돼요. 임차인. 됐습니까? 근데 단서가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도명령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끝. 그다음 공매는 거기 공개 매각의 준말입니다. 공매. 공개 매각의 준말. 공매가 아닌데 그거 뭐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경매하고 공매 비교해놨어 안 해놨어? 이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법원 경매는 대금 납부 기한이 기한 내 납부. 아까 뭔 시불? 일시불. 압류부동산 공매도 일시불.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주로 이제 비업무용하고 차이점이요. 그 다음에 매각 방법 입찰이고, 비업무용은 입찰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감률 경매는 보통 얼마? 공매는. 이 저감률은 공매끼리 뭉쳤습니다. 저감률만 그래요. 명도처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경매는 없어도 되고 압류부동산도 없어도 되죠.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몇 대 이상 일차리면 문제? 3회. 농지증은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있어야 돼. 농지증은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뭐다? 있어야 된다. 농지증 있어야 돼. 자, 장단점 봐보세요. 경매는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그랬죠? 단점은 권리 분석이 뭐다? 까다롭고 분쟁이 많아요. 근데 공매는 비교적 안전하다. 비업무용은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해요. 왜 비업무용은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해요?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매는 시가보다는 싸지만 경매보다는 비싸요. 왜 경매보다 비쌀까? 그냥 애우면 잊어먹으니까 저감률 생각하면 돼. 경매는 몇 퍼센트 따면 돼요? 공매는. 그렇죠. 몇 번 유찰해봤자 경매 2번 유찰한 것보다도 안 되지. 그러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잊어먹어. 공매는 저감률이 10%니까 아무래도 비싸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법인 개공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공들이 겸업하는데, 그 1번 별표 쳐세요. 매수신청 대리권은 범위 있어 없어요? 이거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대리인이 가능하고, 자,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차순위 아까 배웠죠? 차순위 신고하는 것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뭐 차순위가 탈락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것을 신청하는 행위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 6 묶으세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 지분을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돼요?
공유 지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네? 뭐? 토지. 몇 필지? 예, 한 필지. 근데 이제 4명이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A, B, C, D. 다 지분이 똑같아요. 4분의 1씩.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이 B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써내서 최고가에 이거예요. 얼마 써냈어요? 여기 최고가 매수 신고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공유자가 A, C, D잖아요. 그러면 D가 보고 있다가 내가 갑이 써낸 가격으로 B 지분을 사겠다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최고가인데 차순위로 밀려 안 밀려? 밀려요. 자,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이 공유자에게 우선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그러면 이 D의 대리인이 개공이죠?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니까 나 차순위 안 해.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대리인? 갑의 대리인. 나 차순위 신고 못하겠다. 포기하는 행위. 그게 7번이에요, 7번.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저기는 이제 갑의 대리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문을 하나씩 빼가지고 자주 나와.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딱 2가지. 7가지는 반복해서 읽어두시고, 항고는 대리인이 한단 말이 없죠. 인도명령 신청도 대리인이 한단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옆에다 항고하고 인도명령 신청은 X라고 적으세요. 자, 항고는 대리인이 못하고 인도명령 신청도 대리인이 못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만, 7가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는 여기도 매수신청 대리 등록 결격 사유가 있고 뒤에 매수신청 대리 금지 행위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우리 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놨어요. 이걸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봐드릴게요. 배웠던 거 머리 굴려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한다고 기억나요? 변호사, 소공은 안 된다고 기억납니까? 그 둘만 하고.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공만 돼,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개공만 돼. 근데 그 중에서 개공 중에서 누구는 안 돼? 중개인. 아니, 소공은 개공이 아니니까 중개인 X라고 적으세요.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만 되는데 중개인 안 돼. 우리가 앞에서 중개인은 못 한다고 했죠. 법에서.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여기는 지방, 법원, 장에게 등록하러 갑니다. 됐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처분은 며칠이내 처분 통지? 7일. 여기는 14일. 딱 2배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권자고 법인은 모든 임원사원이 바뀌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대표자만 받아요. 경매 실무교육은 누구만 받는다? 대표자만 받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아요. 좀 비교해주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시기. 자, 거기 별표 주세요. 이게 자주 틀려요. 업무 보증 설정 시기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 등록 후 언제까지? 신청 시가 아니라 등록 후, 처분 이후. 근데 여기는 신청 전 동그라미. 신청 전에 보험 들고 들어가야 돼요. 등록하러 가기 전에. 이게 차이점. 이게 자주 틀리고. 보증 설정 금액은 똑같아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얼마? 1억. 법인 얼마? 2억. 분사무소 얼마?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업하고 매수인정 대리 같이 겸업하려면 2배로 들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억 들어야 되고 법인은 4억 들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겸업하려면 2배로 들어야 된다고. 금액이 같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결격사유. 우리 중개사법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중개사법 위반, 임원사원, 결격, 이것도 공부한 거 기억나죠? 여기도 비슷해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년. 우리도 등록 취소하면 3년 똑같죠? 근데 2번만 체크하세요.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 이제 여기,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물 똑같아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제 규정은 누구 승인을 받아서요? 국장.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관? 3년. 여기는 매수 신청 대리에서 보관 그러면 무조건 5년이에요. 확인 설명서가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몇 년? 5년. 여기는 무조건 5년이에요. 확인 설명서도 5년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권리 분석 배웠어? 안 배웠어요? 권리 분석 해주고 돈 받아요. 50만 원 동그라미 협의. 50만 원 범위에서 뭐다? 협의. 아까 소멸주의 인수주의 배웠잖아요. 그 권리 분석 해주고 돈 받는다고.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뭐냐? 그 1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매수인 동그라미. 매각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되잖아요. 매각 허가를 받으면 매수인이 되잖아요. 최고로 비싸게 써도 허가 못 받으면 매수인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감정가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협의. 둘 중 하나입니다. 감정가 1% 범위에서 협의하든지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에서 협의하든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되거나 매수인으로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2등, 3등 하거나 1등을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매수인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보수 받아. 얼마? 5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권리분석 보수하고 똑같죠?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자, 보수 지급 시비 별표 쳤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개공하고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이게 잔금 지급이라고 기억나요? 예, 이때 보수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인하고 매수신청 대리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매주고서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 이거 알아야 되고. 자, 여기 실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범위 내에서 합의? 30만 원. 실비는 50만 원 아니에요?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기억나요?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등록증 반납? 7일. 등록 관청에 반납하죠?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장에 반납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에게 며칠 이내에 반납? 7일. 7일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인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증 반납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나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하고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중개법인이 해산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한다.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하나 더 들어가. 임원이었던 자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 반납. 약간씩 차이가 있어 없어? 예,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는 그래서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을 공부가 돼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헷갈려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매수신청 대리는 한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공부할 내용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넘기면 백지가 나오죠? 그 말은 진도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5, 6월 진도 과정 끝났죠? 이제 다음 주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요약집은 항상 가지고 다니라 그랬어요. 요약집도 참고해야 되고 또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약집은 항상 반복해서 봐야 되고 이제 문제 또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예, 수고했습니다.